안녕하세요. 금대박 엄근진 토론입니다. 금대박 엄근진 토론은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주제를 가지고 심층 토론을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상대방의 주장에 깊이 납득이 되어서 승복하겠습니다를 외치게 되면 거기서 토론이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금대박 토론의 주제는 물맷돌 다윗 vs 긴생머리 삼손 누가 더 강할까입니다. 자, 오늘 토론을 위해서 물맷 돌머리 같은 인간, 살아있는 자연물, 통나무 인간 박성민 농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민 농객님. 안녕하세요. 박성민 자연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다윗과 삼손, 삼손과 다윗 누가 더 강한 것 같습니까? 박성민 농객님은. 아무래도 널리 알려진 바 다윗이 더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다윗이 더 강하다. 네. 그렇다면 박성민 농객님은 다윗이 더 강하다 라고 하셨고요. 저는 자동적으로 삼손이 더 강하다 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다윗이 누군지 삼손이 누군지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을 간단하게 준비했는데 먼저 다윗부터, 제가 다윗 사진을 띄울 테니까 그 박성민 농객님이 다윗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소개해 주시죠. 이 사진은 예. 일단 말씀드릴 것이 이 사진은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인데? 이분은 예, 다윗이에요. 할로윈 파티를 다녀온 산타 준비생입니다. 산타가 원래 이렇게 다리가 아파가지고 지지대를 짚고 다니나요? 그럼요. 추워서. 추워서? 아, 네. 다른 사진 마음에 안 드시니까 다른 사진 보여드릴게요. 요거 진짜 다윗이죠? 되게 여리여리하죠? 여리여리하다기보다는 어떤 핸섬 그 자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양을 돌보면서 하프를 연주하는 모습, 다재다능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다윗은 고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고요. 제사 제도를 정했고 여러 가지 업적을 이룬 왕이면서도 엄청 커다랗고 엄청 힘이 강한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쓰러뜨린, 물맷돌 단 한 방으로 쓰러뜨린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네. 끝이에요? 네, 이것이 임팩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윗은 다재다능하고 왕이고 이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업적이 있다. 네, 이렇게 네. 소개해 주셨고요. 그러면 삼손 소개하겠습니다. 삼손은요, 딱 봐도 엄청 강하죠. 아까 걔는 되게 싸움 못하게 생겼는데 얘는 싸움 진짜 잘하게 생겼죠. 삼손은요, 그러니까 사사 출신이에요. 사사가 뭐냐면 그 조물주의 임무를 맡은 그런 특별한 존재예요. 근데 이 삼손은 그 중에서 싸움을 담당하죠. 엄청 잘 싸워요. 그러니까 싸움에 특화된 사람. 날 때부터 전투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드래곤볼로 치면 사이아인 포지션이죠. 삼손은 설정상 이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면 힘을 다 잃습니다. 일반 남성보다도 약해져요. 근데 머리카락이 길면 엄청 셉니다. 소개는 이쯤 하면 끝난 것 같고, 먼저 하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먼저 할까요? 일단 보여주신 이미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종환 농객님께서 어떤 사진의 풍채 좋은 모습, 네. 전투력이 높아 보이는 모습, 네. 어떤 전투민족 같아 보이는 모습을 어필을 하셨는데, 다들 영화나 그런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런 전투나 결투가 나오는 영화의 열의 8은 이렇게 크게 생긴 사람이 가장 먼저 쓰러집니다. 아, 그리고 주인공은 늘 호리호리하고, 정말 금종환 농객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의 모습처럼 호리호리하고 다소 연약해 보일 수는 있겠으나 하지만 끝까지 살아남고 끝까지 성장해서 강한 것은 다윗과 같은 모습을 가진 캐릭터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캐릭터로 따지면 원피스 루피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장캐다. 성장캐인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풍채가 그렇게 큰 것이 딱히 큰 의미가 없다. 아,
삼손이 풍채가 좋다는 묘사는 어디에도 안 나와요. 하지만 방금 보여주신 사진에서는 그 풍채가 좋고 뭔가 전투력이 강해 보이는 모습을 이거요? 보여주셔서 네. 이거 그냥 배운데요? 이거 영화 포스터인데요? 그 풍채의 강한 모습을 표현하시고자 그 사진을 채택하신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근육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되게 다윗을 성장캐고 어떤 만화 주인공 나루토 같은 포지션이고 삼손은 되게 중간에 나오는 악역 그냥 등치 큰 악역 이런 걸로 표현하셨는데 삼손은요 사사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제 임무를 맡긴 특별한 존재죠. 그리고요 그에 반해 다윗은요 사실 음악가예요. 원래 날 때부터 싸움 종족인 삼손이랑은 궤를 달리하죠. 그 성경에 묘사되기를 다윗은 용모가 빼어나고 비파를 잘 타는 음악의 천재다. 요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딴따라죠. 예. 다윗은 사실 음악가 포지션이다. 지금으로 따지면 되게 잘 나가는 아이돌이에요. 그게 다윗이고요. 삼손은요. 자료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삼손은요. 보세요. 음악은 잘 모르지만 얘는요 사자를 찢고 댕겨요. 그냥 어떤 묘사가 있냐면 사자를 찢기를 염소처럼 찢어버렸다. 요런 묘사가 있어요 성경에. 심심하면 그냥 사자 아구를 이렇게 찢고 댕겨 반갈죽을 해버리죠. 이 놀이에요 얘한테는. 그 정도로 강한 게 삼손이다. 그에 반해 다윗 아까 보셨죠? 다윗 되게 여리여리하죠. 노래 잘하게 생겼죠. 슈퍼스타 K에 나오면 결승까지 갈 것 같이 생겼죠. 네. 이 부분을 인정합니다. 예. 하지만 예. 다윗은 원래 애당초에 어떤 그런 전투가로서 스킬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애당초에 힘을 이용한 스킬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민첩성, 명중률을 가지고 기술을 사용합니다. 아, 그것이 바로 물맷돌 던지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물맷돌 원툴 아닌가요? 죄송한데 제가 원툴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아, 그 원거리 캐다. 그렇죠.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삼손과 영역을 달리할 뿐 다윗의 스킬은 엄청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 물맷돌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이제 우리 가까운 일상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계곡이나 엄청 물이 커다란 곳에 가봤을 때 이 물수제비 혹시 떠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떠봤죠. 그것은 물맷돌에서부터 내려와서 지금 우리의 삶에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처음에 예.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모습.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 큰 감격을 받고 카피해서 그것이 오랜 세대에 내려와서 현재 우리 세대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물 수제비뜨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수제비 현대의 물수제비는 물맷돌이 시초다. 네, 그렇습니다. 다윗이 만든 놀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얘가 그럼 사실 다윗이네요.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절명시키는 모습을 이제 모티브 해가지고 만든 놀이다. 그렇죠.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윗이 강하다는 거죠. 네. 기술력이 강하면서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금종환 논객님의 어떤 힘의 논리가 네. 통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요, 저도 이제 좀 반박을 하겠습니다. 반박을 하자면요, 사실 골리앗은요 이마가 약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맷돌, 다윗의 물맷돌이 강력한 게 아니라 그냥 골리앗은 이마가 약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킬레스건 같은 부위였는데 럭키 펀치죠. 운이 좋아가지고 그게 미간에 딱 박혀서 죽어버렸네? 이렇게 된 거죠. 이분이요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 씨예요. UFC 선수죠. 선수시죠. 이 골리앗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거인족 출신으로서 골리앗과 같이. 이분한테 제가 여쭤봤는데 이분도 이마가 약점이에요. 이게 거인족의 특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격투기 경기할 때 이렇게 로킥이 날라오도 이렇게 막아요. 이마를 우선적으로 막죠. 그러니까 이마가 약점인데 네. 럭키 펀치로 우연히 이마에 돌을 박아서 이겼다. 사실 다윗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최홍만 씨랑 평상시에 지인이신가요? 예, 좀 알고 지냅니다. 아,
그렇다면 인정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제가 네. 직접 우리 홍만이 형님께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뭐 반박하실 수가 직접 없고요. 들은 얘기는 제가 뭐 반박할 말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제 자료화면 1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네. 저희가 알고 있는 다비드상이라는 조각상입니다. 이 다비드상의 데이비드는 사실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이 조각상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뛰어난 용모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다윗의 용모가 아주 뛰어났음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삼손이 이제 다윗과 만약에 만났다고 합시다. 주먹질을 하려고 이렇게 잽을 날렸다고 생각을 합시다. 네. 근데 얼굴이 너무 잘생긴 거죠. 잘생긴 그래서? 게 싸움하고 무슨 상관이죠? 제 얘기를 계속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 잘생긴 나머지 이 뇌에서 생각을 하기도 이전에 주먹이 피해갑니다. 아, 이 본능적으로 때릴 수 없는 얼굴이라는 이 촉으로 손이 그냥 피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틈 사이에 다윗은 준비했던 물맷돌을 던져서 한 대 때리고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잘생긴 외모를 훼손하고 싶지가 않아서 나도 모르게 주먹이 비껴간다. 그쵸? 요런 말씀이시죠? 너무 잘생겨서 못 때린다 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을 정도로 잘생겨서 그냥 본능적으로 손이 피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대 피하고 내 잘생긴 얼굴로 한 대 피하고 그때 이제 물맷돌을 박아 넣는다. 요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인정하겠습니다. 잘생기면 나도 모르게 주먹이 비껴가기도 해요. 네. 근데 여기서 또 반박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주먹을 얼굴로 피하고 다시 물맷돌을 던질 때 그때 이제 삼손이 준비한 게 있죠. 이거예요. 이 이마 보호대, 전문 용어로 서클릿이라고 하죠. 요거를 쓰면요 물맷돌을 맞아도 미간이 뚫리지가 않아요. 요거는 이제 근처 문방구 가면 3,000원대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거든요. 요거 쓰면 인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쓰면 어떻게 하실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 서클렛을 제대로 진짜로 끼기 위해서는 중급 닌자 시험, 하급 닌자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험에 대한 논쟁은 해결하신 건가요? 그거는 이제 만화 속 이야기고요. 실제로는 이거는 문방구 가면은 3,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이마를 막아서 공격을 회피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세상에 돌은 모두 동그랗지 않습니다. 자료화면 3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것은 주먹도끼라는 것인데 아주 뾰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이렇게 뾰족한 돌을 물맷돌 돌리기로 많이 돌려서 서클릿을 찍는다면 그 서클릿 부서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골리앗의 약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삼손으로 들어와서 사실 삼손도 아주 커다란 약점이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뭐죠? 알다시피 머리카락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죠. 아, 그쵸. 이 주먹도끼, 방금 보여드린 그 주먹도끼, 날카로우면 머리 자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주먹도끼를 물매에 넣고 투척을 해서 날카롭게 잘린 이 단면으로 이제 모발을 커트해버린다. 삼손의 모발을. 그렇죠. 옛날 선사시대 그 시점에서는 다들 머리를 그렇게 잘랐습니다. 아, 요게 예전 바리깡이군요. 그렇죠.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 근데요, 이제 다윗에게 물맷돌이 있다면요, 삼손에게는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얘가 삼손이고요, 여기 들고 있는 조그만 거 위에 이게 나귀의 턱뼈예요. 당나귀의 턱뼈죠. 그러니까 삼손은 웨폰 마스터예요. 나귀 턱뼈, 무기 같지도 않은 이 그냥 손으로 툭 치면 부서질 만한 이런 턱뼈를 들고 이제 뒤에 시체가 질비한 거 보이시죠? 다 반갈죽을 내놨는데 그 묘사를 보면 성경에는 1,000명, 시체 1,000명 정도를 쌓았다고 이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실제로 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잡은 이 전장이 역사에도 길이 남죠. 유명해지죠. 여기까지도 이름이 붙어서 내려오는데 그게 삼송지구예요. 네.
그러니까 나기턱뼈로 1000명을 잡고 그 신화를 쓴 역사를 쓴 삼손의 그 지역 전장이 이제 삼송지구라는 이름으로 내려오고 있죠 아직까지. 그래서 땅값이 그렇게 비쌌군요. 예, 그쵸. 저희 집은 한 여기 조금 더 옆에 이쯤에 있는데, 그러니까 물맷돌은 삼손 앞에서 약한 무기다 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 싸움을 조금 확장해보고자 합니다. 1대1로 싸우는 환경은 사실은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제는 1대1로 싸워야죠. 사실 실질, 다윗이 더 강하냐 삼손이 더 강하냐 근데 1대1로 싸워야죠. 하지만 if라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뭐 다윗의 직속 부하들이나 이런 소환물들 이런 것도 다 다윗의 능력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제가 알기로는 삼손이 주변에 삼손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닥 많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대1 싸움을 하는 도중에 삼손 안티가 이때다 하고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린다면 성경에 보면은 삼손을 시기 질투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네, 맞는 말인데요. 지금 그 삼손의 인성과 어떤 인맥 이런 거를 지적하셨는데, 네. 다윗이요 진짜 인성이 나빠요. 다윗은요 진짜 쓰레기거든요 사실. 그렇게까지.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성경의 세계관을 좀 지켜주자면 그 세계관은 그 인성이 나쁘면 전장에 설 자격조차 없어요.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네. 어떤 인성이 나쁘면 하나님의 그 전장에 설 자격조차 없는데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밧세바 사건이라고 있어요. 밧세바라는 여인이 그 옥상에서 목욕을 해요. 근데 그거를 보고 홀딱 반해가지고 그 남편이 있었어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라고. 이미 유부녀였는데 우리아가 이제 다윗이 왕일 때 자기 직속 장교였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술도 먹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밧세바 남편을. 심지어 죽인 이유도 목욕하는 거 본 날, 그날 그냥 그걸 참지 못하고 본성을 참지 못하고 이제 임신을 시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충실한 부하 우리아를 그냥 죽여버리죠. 인성으로 따지면 비빌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리고 폭군이죠. 심지어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어떤 나라의 통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지 맘대로 하다가 쫓겨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윗은요 물러요. 네. 전투를 하기에는 굉장히 무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이 이제 다윗을 쫓아갈 때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쫓아다니는 시절이 있죠. 근데 다윗이 사울을 역으로 죽일 뻔한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그 2번 다 놓아주죠, 사울을. 이제 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내가 죽일 수 없다면서. 되게 물러요. 근데 사사도 사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이제 다윗이 혹시 이겼어. 물맷돌을 너무 잘 던져서 혹시 이겼어. 근데 이제 물러서 못 죽여. 이제 삼손이 엎어져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죽여. 물러 터져가지고 얘는요 집에 갑니다. 그냥 놔두고. 그럼 나중에 삼손이 회복해가지고 다시 가서 죽이겠죠 다윗을. 다윗도 쓰레기예요. 인정합니다. 일단은 다윗의 그쪽 관련 이슈는 저도 정말 다윗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점이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또 반박 한 번 더 하고 싶은데요. 네. 아까 또 몰래 머리를 자른다고 하셨는데 이제 머리가 맞아요. 삼손의 최대 약점은 머리카락이 맞아요. 머리카락을 다 잘리면 저보다도 힘이 약해지는 게 삼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손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죠.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붙임머리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혹시 머리가 잘렸을 때를 대비해서 주머니에 항상 이 붙임머리를 넣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딱 끼워주면 힘이 증폭하죠. 마치 개왕권을 쓴 손오공처럼. 그리고 이제 이 붙임머리는 또 추가 효과도 있는데요. 이 파마머리를 붙이게 되면 삼손은 스크류 펀치가 가능해져요. 파마머리 때문에 그 펀치에 묘한 회전력이 실리기 때문에 명치 한 방에 절명시킬 수 있다. 다윗 정도는. 이게 삼손입니다. 가짜 머리도 능력으로 되는 건가요, 삼손은? 그쵸? 이게 티가, 요새 머리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티가 안 나요. 예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지 머리인 줄 알고 진짜 힘이 솟아나 버려. 그런 메커니즘이죠. 힘이 강해지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머리가 긴 여성분들이 싸움하시는 걸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뭐 봤죠.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그 싸움을 하는 여성들이 가장 먼저 어떤 부분을 공략하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명치 때리던데요? 머리끄댕이라고 하죠. 삼손의 머리카락 너무 잡기 좋습니다. 삼손은 머리가 잡힌 순간 스턴이 걸려서 15초 동안 기술을 쓸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인정하십니까? 이제 삼손과 다윗이 싸우게 되면 이제 머리채 싸움을 하게 된다. 흔한 이제 길거리의 여성들의 싸움과 같이. 네. 확실히 머리를 잡히면 힘들긴 해요. 저도 머리채를 잡혀봤는데 이 힘이 쭉 빠지면서 이제 싸움의 전의를 상실하게 되는 효과가 있긴 합니다. 확실히. 근데요, 삼손은요 단발 컷을 해도 돼요. 머리를 잡히지 않을 만큼 길지 않게 단발 컷을 하면 삼손은 어떻게 되냐? 요렇게 돼요. 이게 이제 삼손이 단발 컷을 한 모습인데 엄청 세 보이죠? 이거 가서 머리카락 잡을 수 있겠어요? 박성민 농해님? 목숨이 걸렸다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머리카락 잡으러 들어가다가 뼈 다 부서집니다. 이 손 큰 거 보세요. 이거 딱이 맞으면 바로 실려가요. 이게 삼손이 단발 컷 했을 때 모습이고요. 이분이 나시린 출신이거든요, 사실. 후예죠? 마동석 씨가 나시린 출신인가요? 예, 사실 삼손의 후예죠. 근데 왜 나동석이 아니고 마동석이죠? 나시린은요, 종족의 이름이지 성씨가 아니에요. 아, 예. 제 무지함을 죄송합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삼손이 또 강한 이유. 삼손의 강함을 증명할 수 있는 또 자료가 있습니다. 삼손은요, 엄청나게 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제 강함을 동경해가지고 어떤 많은 창작물들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애니메이션이죠. 이게 삼손네 가족들이라는 만화인데 최강의 무력이라고 불리는 미국조차도 이 삼손의 무력을 굉장히 고평가해서 닮고 싶다, 삼손처럼 되고 싶다 해서 만든 게 요 삼손네 가족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혹시 이 가족도 삼송에 사나요? 이 가족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네요. 요 뒤에 배경으로 보았을 때 한국은 아닌 것 같죠. 그리고 여기 만화에 실제로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기도 하죠. 여기에 이제 이게 이제 호머 삼손이라는 캐릭터예요. 네, 호머 삼손인데 잘 보면 아시겠지만 이 지금 삼손 아저씨 머리 어떻습니까? 머리가 어떠냐고요? 예. 머리가 두 가닥밖에 없죠. 그쵸? 머리가 없죠? 근데도 엄청 세요. 만화 내에서. 웬만하면 안 지죠? 뭐 다치지도 않아요, 잘. 근데 이 머리가 길지도 않은데 그렇게 센데 머리가 길었다면? 이 삼손은 머리가 길면 천하무적이에요, 사실. 저는 여기에서 제가 사실 아끼고 아꼈던 삼손 근본의 모순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삼손, 예. 직관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뜻입니까? 삼손이죠. 손이 세 개란 뜻입니다. 제 자료화면 4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보시면 그냥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전신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인데 당연하게도 손은 두 개입니다. 그쵸? 보통 두 삼손, 개죠. 손이 세 개라는 뜻이죠. 네. 그런 사람은 글쎄요, 제가 살면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을 의미하느냐? 바로 삼손의 어떤 능력치가 비약적으로 과대평가되었음을 묘사할 수 있습니다. 손이 두 개인 사람을 삼손이라고 부르는 것, 과대한 평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 말씀하시면서 본인의 꽤 좀 넘어가신 것 같은데 손이 세 개면요 전투할 때 더 유리해요. 보통 원투 펀치까지 때리는데 원투 쓰리 펀치까지 때릴 수 있게 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손이라는 허구다. 손이 세 개인 사람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허구다. 존재하더라도 이손이라는 사람을 비약적으로 키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과대포장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쵸? 아까 그 삼손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손이 세 개는 아니죠. 손이 두 개인 건 맞는데 근데 이 두 손인데 과대포장 된다는 게 사람들이 어떤 선망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대포장조차도 사실 그가 엄청나게 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요. 이거죠. 이게 2008년에 데뷔한
아주 한국을 휩쓸었던 아이돌이죠. 샤이니인데요. 이 샤이니가 너무 삼손을 좋아해가지고 만든 노래가 이제 삼손 같은 너예요. 삼손 같은 너. 삼손 같은 너. 예, 삼손 같은 너라는 노래를 만들었죠. 다윗 같은 너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윗네 가족들이 있어요? 다윗은 그 정도 인물밖에 못 된다는 거예요. 삼손은 이 정도로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왜냐? 강하기 때문에. 이거 뭐 여기서 압승이죠? 삼손 압승이죠? 가불기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 예. 가불기가 있어요? 사실 금종환 농객님께서는 네. 다윗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요? 저 삼손 좋아해요. 제가 다윗은요, 그게 인성 쓰레기라니까요. 거짓말이라는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7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보내주신 자료는 7번이 없는데요. 6번인가 봅니다. 네. 때는 바야흐로 2019년 금종환 농객님께서 한수망 청소년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시던 시절에 찬양 콘티를 제가 한번 비밀리에 입수해 왔습니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읽을 글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심적으로 봐주셔야 하는 것은 첫 번째 찬양 제목입니다. 이 노래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이것입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금종환은 누구보다 다윗을 좋아하는데 왜 삼손을 좋아하는 척을 할까? 이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억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냥 멜로디가 좋아서 했어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저에게 자료 화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 몇 번이죠? 5번인가요? 5번입니다. 이게 뭐죠? 이것은 그 당시 금종환 논객님께서 이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라는 찬양을 하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예배시랑으로 남겨져 있어서 제가 한번 발췌해 봤습니다. 제가 다윗처럼 춤을 추고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살랑살랑 다윗처럼 춤을 추는 모습. 언뜻 보면은 작은 동작 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금종환 농객님은 지금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단언해도 좋습니다. 이거 지금 행복하게 춤추고 있다. 이거. 그 어느 때보다 신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마음에 감동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오는 다윗 너무 사랑해. 그리고 다윗처럼 춤을 추는 건 너무 좋아. 라는 마음이 속에 가득 차 있는데 차마 당신 나이 26의 나이로 그걸로 인해서 즙을 짜거나 하는 모습이 다소 그만하세요. 쑥스러워서 꾹 참아왔다는 게 그만하세요. 너무 느껴집니다. 인정하십니까? 초라해지니까 그만하세요. 네. 그래서 사실 승복하겠습니다. 금종환 농객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뭐 삼송, 심슨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주장해 주셨는데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 앞에서 전투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승복하겠습니다. 네. 사실 금종환은 다윗을 누구보다 사랑한다. 근데 네, 맞습니다. 삼손을 사랑하는 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번 토론은 다윗이 더 강한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근데 이 컨텐츠를 이제 재미를 위해서 기획을 했고요. 사실 누가 더 강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때 뭐 누가 더 강하냐 이런 거는 따질 필요가 없죠. 이렇게 토론이 마무리됐고요. 아무튼 다윗이 더 강한 걸로. 암튼 다윗이 더 강함. 예. 네. 그렇게 결정이 났고요. 이제 우리는 다음 또 재밌는 주제가 있으면 그때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